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그 감정과 죄책감을 가지며 그것으로부터 시달리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자책하는 것과 죄책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다른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그 일에 대해 후회하고 이젠 정말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지만, 죄책감을 갖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한 어떤 행동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조건 없는 힐난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을 주어야 하는데 조건 없는 비난을 퍼붓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쉽게 변화하지 않아요. 후회하고 자책했으면 고치고 나아가야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보통 죄책감에 빠져서 지내기를 선택합니다. 죄책감 안에서 스스로 괴롭히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을 삶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로 적용을 해서 자신이 더 나은 방향으로 주체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내가 나를 벌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걸 면죄부로 이용해서 정작 변화를 추구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충분히 처벌했다고 마음속에서 느끼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라는 무의식이 깔려있는 거예요. 하지만 벌을 받았으니 또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겠죠? 그럼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죄책감에 빠져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책하고 후회하고와 다른 방금 앞서 설명한 죄책감이라는 것에 내가 빠져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둘째로,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파악해보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나로 인해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내가 그만큼 보답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나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나름의 강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회사에서 업무상의 실수를 자주 해서 죄책감에 시달린다. 이 또한 나는 틀리면 안 되고 나는 누군가에게 지적받거나 욕먹어도 안 되고 이런 지키기 힘든 조건들이 붙어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타인을 만족시켜야 하고 선해야 하고 늘 옳고 맞아야 하고 이런 완벽주의적인 조건들을 스스로에게 계속 들이대면서 인간은 영원히 완벽할 수 없는데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은데 나라는 어떤 허상을 그려놓고 그것에 자꾸 나를 맞추도록 강요하고 있는 거죠. 영영 채워질 수 없는 요구 리스트들을 그냥 만들어 놓고 계속 자해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내가 자꾸만 어떤 일에 대해 죄책감에 빠져들고 그것으로부터 시달리는 배경 이유를 찾았다면, 세 번째로 감정에 빠져들지 말고 변화를 일궈야 해요. 결단을 내리고 변해야 하죠. 자, 내가 왜 죄책감에 빠지는지 깨달았으면 정작 내가 미안함을 느끼는 그 상대에게는 아무 도움도 안 되도록 감정에만 빠져서 스스로 계속 벌을 주는 것으로 정서적인 면죄부를 주지 마시고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은지를 딱 정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스스로에게 어떤 완벽한 사람이 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늘 명심하세요. 사람은 영원히 완벽해질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것이고요. 여기 이 단계에서 목표로 할 수 있는 변화로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나 불효자 같아서 죄책감이 든다면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께 주 1회 전화드리기,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 하면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루에 최소한 한 번씩 좋은 추억 떠올리기, 해드리지 못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내가 감정에서 헤어나와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선택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업무상의 실수나 어떤 누락이 잦아서 팀원들에게 미안하다, 너무 죄책감이 든다. 그러면 앞으로는 회사 업무를 시간별로 계획해서 늘 아침마다 메모해두고 시작하기. 이렇게 현실적이고 부담이 적은 것들로 조금씩 자유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변화는 시작되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찬스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요점은 무엇이냐? 죄책감을 스스로에 대한 면죄부로 삼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사실은 변화하는 것보다 쉬우니까 죄책감이라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도구를 계속 이용해서 난 이만큼 고통스러웠으니까 같은 실수를 또 저지를 거야 라는 무의식을 없애자는 거예요.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이 물론 해보지 않은 사람에겐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자주 해본 사람에겐 밥 한 숟가락 먹는 것처럼 쉬운 일이에요. 해보지 않아서 두려우시다면 변화로 내 자신을 아끼고 비로소 남들까지 아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 다스리고 보살펴주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명상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너피스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